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로 새로이 출범한 부산시 기초의회가 지난 1일로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 기초의회 의장을 모시고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의 의정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진구의회 박현철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9대 부산진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1년이 지나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장님께는 지난 1년이 좀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뜨거운 사랑과 성원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제9대 부산진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었던 코로나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대면 행사와 모임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36만 구민의 바람과 희망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저희 부산진구의회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3차례에 걸친 자체 직무교육과 의정 실무교육, 업무 연찬, 각종 연수 등을 통하여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 최고의 의회로 성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엄청난 일정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18분의 의원님들과 언제나 사랑과 격려로 부산진구의회를 응원해 주시는 36만 부산진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지난 1년 참 바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이제 각 기초의회마다 주민과의 대면 소통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진구의회는 어떻습니까? 네, 전국의 기초의회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일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산진구의회도 36만 구민들과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기원 행사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민원 해결을 위한 우리 부산진구청,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관내 대학들과의 간담회 또 각종 단체의 문화행사나 기념행사 또 회의 등 많은 대면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기억나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그 부산 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생명 나눔 약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부산진구의회는 매년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함께 단체 헌혈과 캠페인을 실시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히 약정을 통해서 정기적인 헌혈을 네. 약속함으로써 생명을 나누는 헌혈 문화 확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의장님께서도 헌혈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네. 저는 제가 3년 전에 여기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5년이 경과해야 헌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2년 뒤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부산 혈액원과 약정으로 정기적인 헌혈을 약속하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명 존중 또 생명 나눔 이런 가치보다 우선시돼야 될 가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18분 의원님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의회 차원 행보 외에 그러면 부산진구의회 의장으로서 진구 내에서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 또 유관단체, 타 기관 등에서 개최된 많은 그 행사의 참여와 관내 시설에 대한 방문과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주민들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반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부산진구의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살맛나고 행복한 부산 진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소통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민원이나 요청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주민들 만나고 많은 말씀도 듣고 또 그런 걸 또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최근에 그 6월 23일 날 언론 보도를 하나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다 우리 의원님들 18분이 공통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정말 그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이걸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80대 전쟁 용사 한 분께서 생활고와 건강 상태 때문에 반찬을 밑반찬을 이렇게 훔치다가 부산진 경찰서에 이렇게 붙잡힌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그 믿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걸 체험을 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들이 대단하셔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행사나 또 복지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험들이 끝나고 나면 복지 체계 전달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나 우리가 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복지를 완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그릇된 판단이었다. 이제는 또 이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맞춤형 복지를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꼭 실현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제 6.25 참전용사와 같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연금이나 이런 것 외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지원 방안이 있나요?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단순히 경제적으로 뭐 지원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환경이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를 우리가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지 현장에도 나아가 보고 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또 어른들께서 계시는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계십니다. 조만간에 우리 부산진구에는 멋진 복지 체계가 완성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각 의회마다 이제 주목하는 지역의 현안이 다르죠. 구민과 진구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제 진구의회 역할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네, 부산진구에도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주국 수원지라든지 어린이 대공원 뿐만 아니고 국립국악원,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점포 카페거리 이런 어떤 공간들을 서면과 연결해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구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로 관련한 조례 개정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1년간 지역 상권이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조례 개정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의회에서는 조례뿐만이 아니고 부산진구 지역상권 발전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결성을 하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조례 재개정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또 착한 가격업소 지원 조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창업지원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같이 구민 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이런 40여 개의 조례가 의원 발의로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좀 전에 언급한 이 진구의회에서 부산 최초로 제정한 조례이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는 저희 의회 성현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앞으로 다가올 네. 자치경찰 시대를 우리 부산 진구가 선도하기 위해서 또 국민께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저희 구의회와 부산진구청, 부산진경찰서가 한자리에 모여서 자치경찰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과 성범죄, 그리고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네,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은 곧 지방자치에 대한 진구의회의 관심도로도 좀 보여집니다. 네. 진구의회에서도 관심 갖는 지방자치 혹은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은 이제 자치경찰 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수도권의 일극화 현상과 지방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과 균형을 이루는 동남권의 성장축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서 국가 산업구조의 재편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 구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결의안 채택이 한 건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 관내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이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죠. 동서고가 철거와 공원화를 둘러싼 이견인데요. 진구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네, 저희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이 동서고가도로가 당초 건설 목적인 교통 문제 해소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1995년 준공 이후 산업화 정책에 따른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부산 진구 구민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 속에서도 30년 가까이 도심의 단절, 또 도심의 설럼화,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조망권 상실, 사생활 침해, 각종 안전 문제를 묵묵히 참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간의 고속도로와 중복 구간인 사상 IC에서 진양 사거리까지 7km 구간은 철거함으로써 계금동, 단감동, 보암동 주민들의 권리를 돌려드려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동서고가도로의 활용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또 철거든 활용이든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계속해서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진구의회는 의장님의 임기 내 이제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면 어떤 내용을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 고가도로 공원화 주장의 근거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애당초 빌딩 숲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조성이 가능을 했고요. 또 프랑스의 프롬나데 플랑테 또한 주거지가 아니고 상권이 발달한 주변 환경과 고가도로가 친밀성이 잘 어우러져서 도시 경관의 가치를 창출한 사례입니다. 우리 부산 진구처럼 주거 밀집 지역을 가로지르는 동서고가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그 국내 사례로 얘기하고 있는 서울로 7017도 대형 화분이 보행을 방해하고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과 서울역 역사를 가려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역 주변 종합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요. 2003년 청계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해서 서울시도 고가도로의 공원화가 아닌 철거 사업에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고가도로도 철거를 통해서 부산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보다 안전한 부산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크고 작은 범위에서 이제 의회의 한 목소리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의원 구성이 여당이나 야당으로 쏠려 있지 않을까 했는데 9대9 절반으로 여야 의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균형감 있는 의회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요? 네, 균형감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8분 의원님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산 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 각자가 어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원님들을 인정하고 구민을 위한 18분 의원님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부산 진구 의회의 장점이자 균형감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 목소리가 조례에 반영된다는 건 의원 간의 소통 역시 원활해야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의정 운영안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핵심은 그 대화 토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례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의 경우 1년 만에 지난 8대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연구단체가 결성되었고 각종 교육과 의무 연찬을 통한 의원님들 간의 토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의회 의원님들과의 교류 또 때로는 또 집행부와의 열띤 토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의원의 입법이나 사무 등의 전문성이 더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변화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 부산 진구의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5분의 정책지원관이 임용을 통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원 지원관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할 때도 많은 도움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이라든가 또 의원 발의 조례안 또 연구단체 결성의 건수를 8대 의회의 연평균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도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 관련 통계 수치, 유사단체와의 비교, 또 외국의 사례 분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만족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정책지원관의 임명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9대 의회부터는 의장이 막중한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 의장 권한이 강화되는 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진구의회 수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의장의 임명 권한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명 권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장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그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한다면 걱정해야 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장님, 부산 진구 구민들을 위한 의정의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동안 부산 진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 진구 의회는 바른 의회, 바른 의정, 함께하는 부산 진구 의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1년을 힘차게 뛰어왔습니다. 또한 남은 임기를 알차게 채워나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18명의 부산 진구 의회 의원 모두는 보다 나은 부산 진구의 미래를 위해 36만 부산 진구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9대 부산진구의회 개원식에서 박현철 의장은 부산진구 의원들과 함께 품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약속하며 그 이유를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대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완성된 부산진구의회의 1년 전 다짐이 앞으로 3년 후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